추석 아침 새벽 5시 68세 이정희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직 초등학교 교사였던 정희는 명절만큼은 정성껏 차리고 싶었다. 민호가 좋아하는 잡채, 지연이가 좋아하는 갈비찜. 하나하나 손질하며 마음을 담았다. 3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3년째. 이제 남은 낙은 가족뿐이었다. 외아들 민호는 36세로 IT 회사 팀장이었다. 며느리 지연은 33세로 마케팅 회사에 다녔다. 결혼한 지 5년째였다. 정우가 가까워졌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상차림을 점검했다. 12가지 나물, 전, 잡채, 갈비찜, 송편. 완벽했다. 12시에 온다고 했는데 시계를 봤다. 11시 50분. 현관 쪽을 바라봤다. 정우가 지났다. 일시가 됐다.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왜 이렇게 늦지? 이 시가 되어서야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님, 늦어서 죄송해요. 민호가 들어왔다. 지연은 뒤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따라 들어왔다. 왜 이렇게 늦었니? 전화도 안 받고. 차가 막혀서요. 죄송해요. 민호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들어와. 밥 차렸어.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다. 정희가 새벽부터 준비한 것들이었다. 와, 대단하시네요. 민호가 감탄했다. 하지만 지연은 식탁을 흘끗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요즘 누가 이렇게까지 하나요? 뭐라고? 정희는 귀를 의심했다. 명절 음식 이렇게 많이 준비하는 거요. 요즘은 다 사 먹잖아요. 명절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다뇨? 시간 낭비예요. 어차피 남아서 버리게 될 텐데.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다. 버린다니.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음식을. 일단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있어. 전 배불러요. 오면서 편의점에서 김밥 먹었거든요. 지연은 거의 먹지 않았다. 젓가락만 몇 번 들었다 놨다 했다. 민호는 열심히 먹었지만 분위기는 싸늘했다. 지연아, 좀 더 먹어. 됐어요. 배불러요. 식사가 끝났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지연은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설거지는 아무도 하지 않았다. 정희는 기다렸다. 지연아, 설거지 좀 도와줄래? 아, 피곤해서요. 좀 쉬어도 될까요? 명절인데. 명절이라고 며느리가 다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희는 말문이 막혔다. 참았다. 화내고 싶지 않았다. 혼자 부엌으로 갔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후.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다. 일시간이 걸렸다. 허리가 아팠다. 거실로 나왔다. 민호와 지연은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가봐야 해요. 민호가 일어났다. 벌써? 좀 이따 가지. 이제 겨우 4시야. 회사 일이 있어서요. 추석인데 무슨 일? 급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지연은 이미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었다. 그래. 조심히 가. 정희는 배웅했다. 두 사람은 급히 떠났다. 집에 혼자 남았다. 텅 빈 거실. 남은 음식들. 깨끗이 씻은 그릇들. 정희는 식탁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생각했다.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 없어. 가사도우미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설거지 대행 서비스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 시간에 8만 원입니다. 다음 명절에 예약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정희는 결심했다. 다음엔 다를 것이다. 1년이 지났다. 다시 추석이 왔다. 정희는 또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엔 각오가 달랐다. 민호 부부가 왔다.
역시 이 시간 늦었다. 어머님 죄송해요. 들어와. 식사를 했다. 지연은 역시 거의 먹지 않았다. 맛없어요? 아니에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요. 식사가 끝났다. 설거지가 남았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다. 미리 저장한 번호로 전화했다. 네, 지금 출발할게요.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다. 가사도우미였다. 설거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도우미가 부엌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했다. 지연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님, 저분은 누구세요? 가사도우미야. 왜 부르셨어요? 제가 할게요. 됐어. 이미 불렀어. 하지만 넌 피곤하다며. 그냥 쉬어.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설거지가 끝났다. 도우미가 영수증을 건넸다. 8만 원입니다. 정희는 영수증을 받아 지연 앞에 놓았다. 이거 내가 내. 네. 내가 안 해서 부른 거니까. 8만 원. 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못 들었어? 8만 원이야. 민호가 끼어들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며느리가 할 일을 안 하니까 대신 시킨 거야. 그렇다고 돈을 요구하시면 요구가 아니라 당연한 거지. 서비스 받았으면 비용 내야지. 정희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다. 8만 원을 꺼내 식탁에 던지듯 놓았다. 받으세요. 이제 됐죠? 응. 고마워. 다신 안 올 거예요. 절대로. 지연은 나가버렸다. 민호도 황급히 따라갔다. 지연아, 잠깐. 문이 쾅 닫혔다. 정희는 혼자 남았다. 식탁 위에 8만 원을 바라봤다. 이게 맞는 걸까?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휴대폰이 울렸다. 민호였다. 엄마, 너무하셨어요. 지연이 울고 있어요. 나도 서운했어. 그렇다고 저렇게 모욕을 주시면 어떡해요? 모욕? 당연한 걸 요구한 건데?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민호야. 전화가 끊어졌다.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흘렀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날 이후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정희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 메시지도 없었다. 민호야, 엄마야. 연락 좀. 문자를 보냈다.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가 지났다. 정희는 불안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내가 너무 심했나?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 한 달이 지났다. 정희는 민호 아파트로 찾아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대답이 없었다. 민호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옆집 문이 열렸다. 누구 찾으세요? 젊은 여성이 나왔다. 아들이 사는데 306호요. 아, 그 집이요? 아침에 출근하는 거 봤어요. 그래요? 언제쯤 들어오나요? 글쎄요. 저녁 늦게 오는 것 같던데요. 정희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돌아섰다. 저녁에 다시 왔다. 불이 켜져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민호의 목소리였다. 나야, 엄마. 침묵이 흘렀다. 엄마, 지금은 안 돼요. 왜? 얘기 좀 하자. 나중에요. 민호야. 대답이 없었다. 정희는 문 앞에 한참 서 있었다. 결국 돌아왔다. 눈물이 났다. 2달이 지났다. 정희는 점점 초췌해졌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매일 자책했다. 밥맛도 없었다.
어느 날 정희는 대형마트에 갔다. 장을 보려고. 과일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다. 지연이? 며느리 지연이었다.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정희는 다가가려다 멈췄다. 말을 걸어야 하나? 아니면 고민하는 사이 지연이 계산대로 갔다. 정희는 멀리서 지켜봤다. 지연은 계산을 마치고 나갔다. 따라가 볼까?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다. 주차장으로 나갔다. 지연이 차에 타고 있었다. 정희는 황급히 택시를 잡았다. 저 하얀 차 좀 따라가 주세요. 네. 무슨 일이신데요? 부탁이에요. 급해요. 택시기사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출발했다. 지연의 차를 따라 30분을 달렸다. 점점 외곽으로 갔다. 여기 어디예요? 성남 쪽이네요. 낯선 동네였다. 오래된 건물들이 보였다. 지연의 차가 한 건물 앞에 멈췄다. 여기서 세워주세요. 정희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다. 지연이 건물로 들어가는 게 보였다. 간판이 낡았다. 사랑요양센터. 요양센터? 정희는 의아했다. 지연이 왜 요양센터에?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가 좁고 어두웠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정희는 구석에 숨어 지연을 찾았다. 복도 끝에서 지연이 보였다. 한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정희는 천천히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휠체어가 있었다. 노인이 앉아 있었다. 지연이 휠체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다정했다. 처음 듣는 톤이었다. 노인은 대답이 없었다.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다. 지연이 휠체어를 밀어 복도로 나왔다. 정희는 급히 숨었다. 화장실로 들어갔다. 복도가 조용해졌다. 정희는 살짝 고개를 내밀었다. 지연이 노인을 식당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정희는 멀리서 따라갔다. 식당 문틀에 숨어 안을 봤다. 지연이 노인에게 밥을 먹이고 있었다. 아주 천천히, 정성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주고 삼킬 때까지 기다렸다.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아요. 지연의 얼굴이 달랐다. 부드러웠다. 따뜻했다. 정희는 가슴이 먹먹했다. 저 노인이 누구지? 일시간이 지났다. 지연이 노인을 다시 방으로 데려갔다. 정희는 간호사실로 갔다. 저기요,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50대 간호사가 친절하게 웃었다. 304호에 계신 분. 어떤 분이세요? 보호자이신가요? 아니요. 그냥 아는 사람 같아서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죄송해요.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정희는 물러섰다. 복도를 걷다가 다른 간호사를 만났다. 젊은 간호사였다. 실례지만 304호 환자분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304호요? 아, 치매 환자세요. 치매요? 네. 중증이에요. 몇 년째 계신 것 같아요. 정희는 숨을 멈췄다. 가족은 누가 있나요? 딸이 계세요. 매일 오시더라고요. 정말 효녀예요. 매일요? 네. 빠짐없이 오셔서 직접 식사도 챙기고 간호도 하세요. 정희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것 같았다. 딸, 지연이 어머니였구나. 모든 게 연결됐다. 지연이 왜 늘 피곤해했는지, 왜 추석에 늦게 왔는지, 왜 설거지를 못했는지, 왜 그렇게 예민했는지, 혼자서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어. 정희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복도 끝에서 지연이 나왔다. 정희는 급히 고개를 돌렸다.
지연은 정희를 보지 못했다. 지친 얼굴로 밖으로 나갔다. 정희는 304호 방문 앞으로 갔다. 문틈으로 안을 봤다. 노인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70대쯤 되어 보였다. 백발의 수척한 얼굴. 저분이 지연이 어머니. 정희는 눈물이 났다. 간호사실로 다시 갔다. 죄송한데요. 304호 환자분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왜요? 후원하실 건가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간호사가 난처해하다가 작게 말했다.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요. 보험 적용 안 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정희는 숨이 막혔다. 250만 원. 한 달에 250만 원. 1년이면 3천만 원. 지연이 혼자 감당하고 있었구나. 정희는 건물을 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다. 내가 너무 몰랐어. 며느리 사정을.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연이 매일 요양센터에 가는 모습, 어머니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 지친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 그래서 설거지를 못한 거였구나. 그것도 피곤해서. 정희는 자책했다. 난 영수증을 던졌어. 8만 원을 요구했어.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사과해야 한다는 것. 진심으로.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 지연의 모습만 맴돌았다. 휠체어를 미는 모습, 어머니에게 밥을 먹이는 모습, 지친 얼굴로 돌아가는 모습. 내가 너무 몰랐어.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다시 요양센터로 갔다. 지연이 오기 전에 더 알아봐야 했다. 간호사실에 들어갔다. 어제 만난 젊은 간호사가 있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304호 환자분에 대해 좀 더 여쭤보고 싶어서요. 간호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정확히 어떤 관계이신데요? 정희는 망설이다가 말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세요. 아, 그러시구나. 보호자 가족분이시네요. 간호사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앉으세요. 말씀드릴게요. 정희는 의자에 앉았다. 환자분은 김순애 씨, 73세세요. 중증 치매로 3년째 입원 중이고요. 3년이나. 네. 처음엔 경증이었는데 급격히 악화됐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다. 보호자는 딸분 혼자세요. 다른 가족은 안 오시더라고요. 남편은요? 딸분 말로는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랑 둘이 사셨나 봐요. 정희는 가슴이 답답했다. 병원비는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250만 원 정도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게 많아서요. 250만 원. 네. 딸분이 매달 현금으로 내세요. 한 번도 밀린 적 없어요. 정희는 숨이 막혔다. 1년이면 3천만 원. 3년이면 9천만 원. 딸분이 정말 효녀예요. 매일 와서 직접 식사 챙기시고 간호도 하시고. 매일요? 네. 출근 전에 오시거나 퇴근 후에 오세요. 주말엔 하루 종일 계시고요. 정희는 눈물이 났다. 회사 다니면서요? 네. 힘들 텐데도 한 번도 안 빠지세요. 대단하죠. 간호사가 감탄하며 말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떤가요? 말씀은 못하세요. 가끔 딸을 알아보는 것 같기도 한데 확실치 않아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더 알려드릴 게 있어요. 간호사가 작게 말했다. 딸분이 최근에 더 힘들어 보이세요. 왜요? 병원비 때문인 것 같아요. 이번 달엔 늦게 내셨거든요. 정희는 가슴이 철렁했다. 돈이 부족한가 봐요.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호로 말했다.
정희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나왔다. 304호 앞에 섰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봤다. 김순애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백발의 수척한 얼굴, 멍한 눈빛. 지연이가 매일 이분을 돌보고 있었구나. 정희는 조용히 다가갔다. 어르신. 김순애는 반응이 없었다. 전 정희라고 해요. 지연이 시어머니예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치매 때문이었다. 정희는 옆에 앉았다. 지연이 정말 효녀네요. 매일 와서 돌본다면서요? 김순애는 여전히 창밖만 봤다. 전 몰랐어요. 지연이가 이렇게 힘든 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연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요. 8만 원을 요구했어요. 설거지 비용이라고. 눈물이 흘렀다. 그때 지연이는 매일 여기 와서 어머니 돌보느라 지쳤을 텐데. 김순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정희를 봤다. 지연이. 작은 목소리였다. 딸을 찾는 목소리. 정희는 손을 잡았다. 지연이 곧 올 거예요. 기다리세요. 김순애는 다시 창밖을 봤다. 정희는 한참을 앉아 있었다. 지연이는 이 모습을 매일 보는구나. 딸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머니를. 오후 2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정희는 급히 일어나 화장실로 숨었다. 지연이 들어왔다. 어머니 왔어요. 다정한 목소리, 지친 목소리. 정희는 문틈으로 봤다. 지연이 어머니 옆에 앉았다. 오늘은 날씨가 좋네요. 창밖 보세요. 햇살이 예뻐요. 김순애는 반응이 없었다. 지연은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냈다. 제가 만들어 왔어요. 어머니 좋아하는 나물 무침이요.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 넣어줬다. 천천히 드세요. 김순애는 천천히 씹었다. 맛있어요? 제가 정성껏 만들었어요. 지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눈은 슬펐다. 30분 동안 식사를 챙겼다. 다 드셨네요. 잘하셨어요. 입을 닦아주고 옷을 정리해줬다. 어머니, 전 이제 가야 해요. 회사에 일이 있어서요. 지연이 일어섰다. 내일 또 올게요. 매일 올게요. 약속해요. 김순애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연은 어머니 이마에 입을 맞췄다. 사랑해요, 어머니.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다. 정희는 지연이 완전히 나간 후 화장실에서 나왔다. 김순애를 다시 봤다. 지연이, 정말 대단한 아이네요. 정희는 간호사실로 갔다. 저기요, 304호 병원비. 제가 내고 싶은데요. 네. 보호자 가족분이시죠? 네. 이번 달부터 제가 낼게요. 그럼 보호자분께 말씀하셔야. 아니요. 비밀로 해주세요. 딸한테는 말하지 말고요. 간호사가 의아해했다. 익명 후원처럼 해주세요. 가능하죠? 글쎄요.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부탁이에요. 꼭 비밀로 해주세요. 정희는 간곡히 부탁했다. 간호사는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비밀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정희는 카드를 꺼냈다. 이번 달 250만 원 결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결제가 끝났다. 정희는 영수증을 받았다. 딸분한테는 익명 후원자가 나타났다고만 하세요. 네, 그렇게 할게요. 정희는 요양센터를 나왔다.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이것밖에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도와야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했다. 지연이한테 어떻게 사과하지? 전화를 할까? 문자를 보낼까? 아니면 직접 찾아갈까? 고민했다. 하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날 밤 정희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사정을 몰랐어. 어머니를 돌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가 너무 모질게 굴었어. 8만 원을. 그게 얼마나 상처였을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마이너스 시어머니 올림. 편지를 다 쓰고 봉투에 넣었다. 하지만 보내지 못했다. 이걸로 충분할까? 진심이 전해질까?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직접 만나서 말해야 했다. 눈을 보고 내일 가자. 지연이한테. 정희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지연을 만나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다. 요양원에서 본 걸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사과만? 고민하다가 전화를 걸었다. 지연에게. 한참을 기다렸지만 받지 않았다. 역시 문자를 보냈다. 지연아, 시어머니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할 말이 있어. 답장이 없었다. 정희는 민호에게도 전화했다. 역시 받지 않았다. 직접 찾아가야겠어. 정희는 민호 아파트로 갔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없었다. 출근한 것 같았다. 회사로 가볼까? 하지만 회사 주소를 몰랐다. 정희는 카페로 갔다. 앉아서 기다렸다. 저녁이 되면 집에 올 것이다. 오후 6시 다시 아파트로 갔다. 불이 켜져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지연의 목소리였다. 나야, 시어머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뭐하러 오셨어요?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야. 할 얘기 없어요. 지연아, 제발. 5분만. 한참을 기다렸다. 문이 열렸다. 지연이 차가운 얼굴로 서 있었다. 들어와. 정희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민호는 보이지 않았다. 민호는? 야근이요. 9시쯤 올 거예요. 지연은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 있었다. 무슨 얘기예요? 빨리 하세요. 앉자. 제발. 지연은 마지못해 소파 끝에 앉았다. 정희도 반대편에 앉았다. 지연아.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추석 때 내가 너무했어. 8만 원 요구한 것. 지연의 표정이 굳었다. 이제 와서 사과해요? 늦었어요. 알아. 늦은 거 알아. 하지만 정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내 사정을 알게 됐어. 무슨 사정이요?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잖아.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떻게 아세요? 봤어. 며칠 전에 널 따라갔어. 지연이 벌떡 일어났다. 따라왔다고요? 저를 미행했단 말이에요? 미안해. 하지만 알아야 했어. 내가 왜 그랬는지. 그래서요? 알았으니까 만족하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화가 난 목소리였다. 만족? 아니야. 미안해서 왔어. 미안하다고 다 해요? 제 인생 들여다본 게 미안해요? 지연이 소리쳤다. 지연아, 진정해. 내 말 좀 들어봐. 듣기 싫어요. 나가주세요. 지연이 문을 가리켰다. 정희는 일어나지 않았다. 지연아, 나도 엄마야. 내 마음 알아. 뭘 알아요? 어머니가 뭘 알아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매일 요양원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어머니가 날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매일 가는 게 얼마나 슬픈지 알아요? 지연이 주저앉았다. 한 달에 250만 원이에요. 제 월급의 거의 전부예요. 남편한테도 말 못했어요. 짐이 될까봐. 정희는 옆에 앉아 지연을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이 정희 품에서 울었다.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 나왔다.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요. 알아. 다 알아. 미안해. 한참을 울었다. 정희도 함께 울었다. 왜 말 안 했어? 민우한테라도. 말하면 어때요? 시어머니한테 부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네. 어머니도 혼자 사시잖아요. 제가 또 부담드리면. 정희는 가슴이 미어졌다. 바보야. 가족인데. 가족이라서 더 말 못했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이 눈물을 닦았다. 추석 때 정말 피곤했어요. 새벽에 요양원 갔다가 바로 댁에 갔거든요. 그랬구나. 설거지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몸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냥 너무 지쳐서. 정희는 지연의 손을 잡았다. 내가 몰라서 그랬어. 미안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연아,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리 함께 하자. 네. 어머니 병원비 나도 도울게. 아니, 우리 가족이 함께 부담하자.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넌 혼자 너무 오래 견뎠어. 정희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다. 이거 받아. 이게 뭐예요? 내 적금이야. 3천만 원 있어. 병원비에 보태. 안 돼요. 이건 어머니 돈이잖아요. 가족 돈이지. 내 어머니도 내 어머니야.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못 받아요. 어머니 노후 자금인데. 노후 자금은 연금으로 충분해. 이건 써. 정희가 통장을 지연 손에 쥐어줬다. 그리고 민우한테도 말해. 이제 숨기지 마. 하지만 민우는 내 남편이야. 알 권리가 있어. 지연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나도 요양원 갈게. 어머니 뵙고 싶어? 정말요? 응. 우리 어머니잖아. 같이 돌보자. 지연이 다시 울었다.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내가 미안하지. 현관문이 열렸다. 민호가 들어왔다. 엄마. 민호가 놀라 멈췄다. 엄마가 왜? 지연아, 울었어? 지연이 일어나 민호를 안았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 우리 엄마, 요양원에 계셔.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뭐? 장모님이? 응. 치매로. 3년째. 민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짐이 될까봐. 민호가 지연을 꼭 안았다. 바보야. 그걸 혼자 짊어졌어? 미안해. 미안할 게 뭐야? 내가 미안하지. 몰라서. 세 사람은 한참을 함께 있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가슴이 한결 가벼웠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가족이 되는 거. 휴대폰이 울렸다. 지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정희는 미소 지었다. 나도 사랑해, 딸. 답장을 보냈다. 가족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정희는 지연, 민호와 함께 요양센터를 찾았다. 세 사람이 함께 가는 건 처음이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괜찮아. 어서 가자. 304호 앞에 섰다. 정희는 긴장했다. 들어가자. 문을 열었다. 김순애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왔어요. 지연이 다가갔다. 정희도 천천히 다가갔다. 어르신, 저 정희예요. 지연이 시어머니. 김순애는 멍하니 정희를 봤다. 반응이 없었다. 어머니, 이제 저희가 함께 돌볼게요.
지연이 어머니 손을 잡았다. 민호도 다가왔다. 장모님, 저 민호예요. 지연이 남편. 김순애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어머니, 오늘 맛있는 거 가져왔어요. 정희가 보온 도시락을 꺼냈다. 직접 만든 미역국과 밥이었다. 제가 먹여드릴게요. 정희가 숟가락을 들었다. 천천히 드세요. 한 숟가락씩 떠서 입에 넣어줬다. 김순애는 천천히 씹었다. 맛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정희는 계속했다. 30분 동안 식사를 챙겼다. 지연과 민호가 옆에서 지켜봤다. 다 드셨네요. 잘하셨어요. 정희가 입을 닦아줬다. 지연이 눈물을 닦았다. 어머니, 괜찮아. 이제 우리가 함께 할 거야. 세 사람은 김순애와 한참을 함께 있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민호가 말했다. 엄마, 장모님을 더 좋은 곳으로 옮기면 어떨까요? 더 좋은 곳? 네. 지금 곳은 좀 열악하잖아요. 정희도 생각했던 바였다. 그러자, 우리 함께 알아보자. 다음 날, 세 사람은 여러 요양병원을 둘러봤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희망요양병원이었다. 여기 좋네요. 깨끗하고 밝았다. 간호사들도 친절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350만 원입니다. 지연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350만 원. 정희가 말했다. 우리 셋이 나눠내자. 한 사람당 120만 원 정도. 하지만, 지연아, 이제 혼자 짊어지지 마. 우리 가족이잖아.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 함께 하자. 지연이 눈물을 흘렸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김순애를 희망요양병원으로 옮겼다. 방은 훨씬 넓고 밝았다. 창문도 컸다. 어머니, 여기가 새 방이에요. 좋죠? 김순애는 창밖을 바라봤다. 정원이 보였다. 정희는 방을 정리했다. 꽃병에 꽃을 꽂았다. 이제 더 편하실 거예요. 그날부터 세 사람이 번갈아가며 방문했다. 월요일, 수요일은 지연이, 화요일, 목요일은 정희가, 금요일은 민호가, 주말은 세 사람이 함께.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정희가 집으로 지연과 민호를 초대했다. 오랜만에 밥 같이 먹자. 좋아요, 어머니. 저녁 6시 지연과 민호가 왔다.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많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 부엌으로 갔다. 아니야, 괜찮아. 이미 다 했어.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마워. 식사를 시작했다. 분위기가 따뜻했다. 어머니,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장모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민호가 물었다. 괜찮으셨어. 밥도 잘 드시고. 다행이네요. 식사가 끝났다. 지연이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정희도 함께 부엌으로 갔다. 지연아, 나도 도와줄게.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함께 하자. 얘기도 하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어머니, 제가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저도 어머니한테 무례했어요. 서로 몰라서 그랬어. 이제 괜찮아. 지연이 정희를 안았다. 비눗물 묻은 손으로.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 딸. 거실에서 민호가 미소 지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어머니, 얘기할 게 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데? 저 임신했어요. 정희는 숨이 멎었다. 정말? 네. 한 달 됐어요. 정희는 지연을 꼭 안았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민호도 함께 안았다. 엄마,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할머니, 내가. 정희는 눈물이 났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희가 더 고맙죠. 어머니 덕분에 이렇게 행복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웃고 울었다. 장모님도 알려드려야겠다. 민호가 말했다. 그래. 내일 같이 가자. 다음 날 세 사람은 요양병원을 찾았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지연이 어머니 손을 잡았다. 저 엄마 될 거예요. 어머니 외손주예요. 김순애는 여전히 멍하니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분명히 봤다. 김순애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 걸. 어머니, 우시는 거예요? 지연도 봤다. 김순애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어머니, 웃으셨어요. 지연이 어머니를 안았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분명히. 정희도 눈물이 났다. 축복하시는 거야. 우리 아기를. 세 사람은 김순애와 함께 한참을 있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어머니, 아기 이름 같이 지어요. 그래. 좋은 이름 짓자. 태어나면 장모님께도 자주 보여드려야죠. 민호가 말했다. 그럼. 증손주인데. 정희는 창밖을 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꽃이 피기 시작했다. 새싹이 돋았다. 새 생명이 오는구나. 정희는 중얼거렸다. 가족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고통 끝에 찾아온 희망. 상처 위에 피어난 사랑. 고마워, 지연아. 민호야. 너희 덕분에 내가 더 행복해. 저희가 더 행복해요, 어머니. 차는 봄날의 햇살 속을 달렸다.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봄이 깊어갔다. 지연의 배가 조금씩 불러왔다. 어머니, 태동 느껴져요. 지연이 정희 손을 자기 배에 올렸다. 움직이네. 정희는 신기했다.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우리 아기가 인사하는 거예요. 그래, 할머니한테 인사하는구나. 두 사람은 미소 지었다. 장모님께도 보여드려야지. 민호가 말했다. 그래, 오늘 가자. 오후 세 사람은 요양병원을 찾았다. 김순애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어머니 왔어요. 지연이 다가가 어머니 손을 잡았다. 어머니, 배 좀 만져보세요. 지연이 어머니 손을 자기 배에 올렸다. 아기가 자라고 있어요. 어머니 외손주예요. 김순애는 가만히 배를 만졌다. 통통, 통통. 작은 태동이 느껴졌다. 김순애의 눈빛이 흔들렸다. 뭔가 느끼는 것 같았다. 어머니, 알아들으시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김순애는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계속 배를 쓰다듬었다. 축복해 주세요, 어머니. 정희도 옆에 섰다. 어르신, 우리 잘할게요. 아기 건강하게 키울게요. 김순애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다. 세 사람은 한참을 함께 있었다. 2달이 지났다. 지연의 배가 더욱 불러왔다. 이제 출산 준비해야겠어요. 그래. 뭐가 필요해? 정희가 물었다. 아기 옷이랑 침대랑. 같이 사러 가자. 내가 살게. 안 돼요. 어머니 돈. 괜찮아. 내 손주인데. 정희는 백화점으로 지연을 데려갔다. 아기용품 매장을 둘러봤다. 이거 예쁘네요. 지연이 작은 옷을 들었다. 담아. 다 담아. 정희는 이것저것 샀다. 옷, 침대, 이불, 장난감. 어머니, 너무 많아요. 괜찮아. 우리 아기 쓸 거야.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고맙긴. 나도 행복해. 집으로 돌아와 아기 방을 꾸몄다.
정희와 지연이 함께 침대를 조립했다. 여기 이렇게 끼우는 것 같은데. 맞아요. 잘하셨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작업했다. 다 됐다. 아기 방이 완성됐다. 예쁜 노란색 벽지에 하얀 침대. 우리 아기가 좋아하겠어요. 그럼, 분명히. 저녁, 민호가 퇴근했다. 와, 대박. 아기 방을 보고 감탄했다. 엄마랑 지연이가 만들었어요. 대단하시네요. 완벽해요. 세 사람은 아기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이름은 뭐로 할까? 민호가 물었다. 아직 안 정했어요. 같이 정하자. 좋은 이름으로. 여자아이니까. 희연은 어때요? 정희가 제안했다. 희연? 희망희, 연꽃년. 희망처럼 아름답게 자라라고. 지연이 눈물을 글썽였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저도 좋아요, 엄마.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희연이로 하자. 우리 희연이. 정희는 중얼거렸다. 한 달 후 지연이 진통을 시작했다. 어머니, 아파요. 병원 가자. 빨리. 민호가 차를 몰았다. 정희도 함께 탔다. 병원에 도착했다. 지연을 분만실로 옮겼다. 보호자분들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정희와 민호는 복도에서 기다렸다. 3시간이 지났다. 4시간이 지났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민호가 불안해했다. 괜찮아. 다 그래. 정희가 손을 잡아줬다. 5시간째 분만실 문이 열렸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고 나왔다. 작고 빨간 얼굴. 눈을 꼭 감고 있었다. 우리 희연이. 정희는 눈물이 났다. 민호도 울었다. 제 딸이에요. 제 딸. 우리 손녀야. 우리 희연이. 아기를 안아봤다. 따뜻했다. 안녕, 희연아. 할머니야. 희연이가 작게 움직였다. 어머니한테 인사하는 거야. 정희는 웃었다. 지연도 회복실로 나왔다. 우리 딸 예쁘죠? 응. 세상에서 제일 예뻐. 가족이 함께 아기를 봤다. 일주일 후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기 방에 희연이를 눕혔다. 잘 자라, 우리 희연이. 정희는 아기를 내려다봤다. 장모님께도 보여드려야죠. 민호가 말했다. 그래. 내일 가자. 다음 날 아기를 안고 요양병원을 찾았다. 김순애는 평소처럼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왔어요. 손녀 데려왔어요. 지연이 아기를 안고 다가갔다. 어머니, 희연이에요. 어머니 외손녀. 김순애가 천천히 아기를 봤다. 아기는 눈을 뜨고 할머니를 봤다. 그 순간 김순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어머니, 우세요? 지연도 울었다. 김순애가 천천히 손을 뻗었다. 아기 뺨을 만졌다. 연. 작은 목소리였다. 하지만 분명했다. 어머니, 말씀하셨어요. 지연이 소리쳤다. 정희와 민호도 놀랐다. 희연이라고 하셨어요. 김순애는 계속 아기를 봤다. 눈물을 흘리며. 이쁘다. 이쁜 아기. 또 말했다.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 어머니. 지연은 어머니를 안았다. 아기와 함께. 고마워요, 어머니. 살아계셔서 고마워요. 정희도 옆에 섰다. 어르신, 희연이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김순애는 미소 지었다. 진짜 미소였다. 그날 이후 김순애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다. 말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표정이 살아났다. 희연이를 볼 때마다 웃었다. 어머니가 좋아지시는 것 같아요. 지연이 말했다. 희연이 덕분이야. 우리 아기가 할머니한테 힘을 준 거야.
정희가 대답했다. 석 달이 지났다. 희연이가 웃기 시작했다. 어머니 봐요. 희연이가 웃어요. 김순애 앞에서 희연이를 안았다. 희연이가 할머니를 보고 웃었다. 김순애도 웃었다. 환하게. 이뻐. 우리. 희연이. 어머니도 사랑해요. 희연이가. 세 사람은 김순애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해요. 지연이 말했다. 응, 진짜 행복해.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고마워요. 저희 가족 만들어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만든 거지. 민호가 운전하며 말했다. 맞아요. 우리 함께. 차는 봄날의 햇살 속을 달렸다. 희연이는 카시트에서 잠들어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새로운 시작. 진짜 가족의 시작이었다. 희연이가 돌이 지났다. 아기는 건강하게 자랐다. 엄마, 엄마. 희연이가 정희를 보고 손을 흔들었다. 그래, 할머니 왔어. 정희는 희연이를 안아 올렸다. 우리 희연이 많이 컸네. 네, 벌써 10kg예요. 지연이 웃으며 말했다. 시간 참 빠르다. 정말요. 벌써 1년이. 희연이가 정희 뺨에 뽀뽀했다. 아이고, 우리 손녀. 세 사람은 웃었다. 어머니,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연이 진지하게 말했다. 뭔데? 장모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어요. 정희는 놀랐다. 집으로? 네. 요양병원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찬성이에요. 희연이도 할머니랑 함께 자라면 좋잖아요. 정희는 고민했다. 하지만 간병이 쉽지 않을 텐데. 우리 셋이 함께하면 돼요. 지연이 정희 손을 잡았다. 어머니도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그래. 해보자. 함께. 일주일 후 김순애를 집으로 모셔왔다. 민호 부부는 큰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이 4개였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방이에요. 창이 크고 햇살이 잘 들었다. 좋네요. 정희가 방을 둘러봤다. 김순애를 휠체어에서 침대로 옮겼다. 어머니, 편하세요? 김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집. 좋아. 작은 목소리였다. 네, 이제 집이에요. 우리 집. 지연이 어머니 손을 잡았다. 그날부터 세 사람의 간병이 시작됐다. 아침은 정희가 맡았다. 어르신, 아침 식사 시간이에요. 정희가 김순애를 일으켰다. 세수를 시켰다. 오늘은 미역국이에요. 드셔보세요. 한 숟가락씩 떠먹였다. 맛있어요? 김순애가 천천히 씹었다. 점심은 지연이 맡았다.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희연이를 돌보며 어머니도 챙겼다. 어머니, 희연이가 인사해요. 희연이를 안고 왔다. 할미, 할미. 희연이가 손을 흔들었다. 김순애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희연, 이뻐. 네, 이쁘죠? 어머니 손녀예요. 저녁은 민호가 맡았다. 퇴근 후 집에 오면 장모님을 씻겼다. 장모님, 샤워하실 시간이에요. 휠체어로 욕실에 모셨다. 물 온도 괜찮으세요? 조심스럽게 씻겼다. 다 됐어요. 개운하시죠? 밤은 세 사람이 번갈아가며 돌봤다. 월, 수, 금은 정희가, 화, 목은 지연이, 주말은 민호가, 오늘은 제가 밤 당번이에요. 정희가 김순애 방에 이불을 깔았다. 밤에 필요하신 거 있으면 깨우세요. 김순애 옆에서 잤다. 새벽 3시, 김순애가 움직였다. 정희는 바로 일어났다. 어르신, 화장실이세요? 응.
휠체어로 옮겨 화장실에 모셨다. 천천히 하세요. 일을 마치고 다시 침대로 모셨다. 이제 주무세요. 정희도 다시 누웠다. 피곤했지만 괜찮았다. 우리 가족이니까. 석 달이 지났다. 모두 지쳤다. 어머니, 힘드시죠? 지연이 정희를 봤다. 정희는 수척해졌다. 괜찮아. 할 수 있어. 제가 더 도와드릴게요. 너도 희연이 키우느라 힘든데.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하는 거잖아요. 어느 날 밤 김순애가 열이 났다. 어르신, 많이 뜨거우세요. 정희가 당황했다. 지연과 민호를 깨웠다. 병원 가야 해요. 응급실로 갔다. 폐렴이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흘 밤을 병원에서 보냈다. 정희, 지연, 민호가 교대로 간병했다. 저 오늘 밤 지킬게요. 아니야, 내가. 어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 모두 지쳤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일주일 후 김순애가 퇴원했다. 다행이다. 정희는 안도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희연이가 반겼다. 할미 왔어. 김순애를 보고 웃었다. 김순애도 웃었다. 약한 미소지만 분명한 미소. 희연, 보고 싶었어. 어머니. 지연이 눈물을 닦았다. 그날 밤 세 사람이 거실에 모였다.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지연이 물었다. 물론이지. 힘들지만 후회는 없어. 정희가 대답했다. 저도요. 장모님이 가족이랑 함께 계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민호도 말했다. 고마워요, 어머니. 우리 가족 만들어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만든 거지.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힘들어도 함께 하자. 네, 함께요. 6달이 지났다. 김순애의 상태가 조금씩 좋아졌다. 말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표정이 밝아졌다. 희연이와 노는 걸 좋아했다. 할미, 공. 희연이가 공을 던졌다. 김순애가 손을 뻗어받으려 했다. 놓쳤지만 웃었다. 잘했어요, 어머니. 지연이 격려했다.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모였다. 정희, 민호, 지연, 희연이, 김순애. 5명이 함께 밥을 먹었다. 할미야. 희연이가 김순애 입에 밥을 넣어줬다. 김순애가 천천히 씹었다. 맛 있어. 그럼요. 희연이가 준 거잖아요. 모두 웃었다. 우리 정말 가족이네요. 지연이 말했다. 그럼 진짜 가족이지. 정희가 대답했다. 김순애도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좋아.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 우리도 사랑해요, 어머니. 지연이 어머니를 안았다. 희연이도 할머니를 안았다. 할미 좋아. 김순애가 희연이를 쓰다듬었다. 나도. 좋아. 정희는 이 모습을 바라봤다. 가슴이 따뜻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 힘들었다. 매일 지쳤다. 밤잠도 설쳤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함께 짊어지는 삶. 서로를 돌보는 삶. 그게 진짜 가족이었다. 정희는 창밖을 봤다. 봄이 또 왔다. 꽃이 피었다. 새로운 봄이네. 중얼거렸다. 가족의 봄, 사랑의 봄, 희망의 봄, 영원히 계속될 봄이었다. 2년이 지났다. 희연이는 3살이 됐다. 할미 놀자. 희연이가 김순애 손을 잡았다. 응, 놀자. 김순애의 목소리가 전보다 또렷했다. 정희는 이 모습을 미소 지으며 봤다.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어요. 덕분에. 고마워. 김순애가 정희 손을 잡았다. 무슨 말씀을. 가족인데요.
지연이 차를 내왔다. 어머니, 차 드세요. 고마워, 지연아.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다. 희연이가 중간에서 뛰어놀았다. 이제 정말 가족 같아요. 지연이 말했다. 가족 같은 게 아니라 가족이지. 정희가 대답했다. 맞아요. 진짜 가족. 민호가 퇴근하고 들어왔다. 다들 모여 있네요. 여보, 빨리 와요. 저녁 먹어요. 지연이 불렀다. 장모님, 오늘 어떠셨어요? 좋았어. 희연이랑 놀았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5명이 식탁에 앉았다. 정희가 준비한 저녁이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어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응. 오늘 내가 만들고 싶어서. 맛있겠다. 희연이가 손뼉 쳤다. 식사를 시작했다. 희연이가 김순애에게 반찬을 집어줬다. 할미, 이거 먹어. 고마워. 우리. 희연이. 김순애가 천천히 먹었다. 장모님, 요즘 식사 잘하시네요. 민호가 감탄했다. 응. 맛있어서. 모두 웃었다. 식사 후 설거지를 했다. 정희와 지연이 함께. 어머니, 제가 할게요. 같이 하자. 얘기도 하면서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뭐가? 우리 엄마 돌봐주셔서요. 저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잖아. 정희가 지연을 안았다. 사랑해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 딸. 거실에서 희연이가 소리쳤다. 엄마, 할미, 빨리 와요. 두 사람은 거실로 갔다. 희연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이거 봐요. 종이에 5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서툴지만 따뜻한 그림. 이게 누구야? 할머니, 엄마, 아빠, 할미, 나. 와, 잘 그렸다. 정희는 그림을 벽에 붙였다. 우리 가족 그림이네. 응, 우리 가족. 희연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김순애가 그림을 봤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예뻐. 우리 가족. 지연이 어머니를 안았다. 네, 우리 가족이에요.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진짜 가족을 만났구나. 며칠 후 추석이 왔다. 정희는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많이 만들지 않았다. 적당히 해야지. 오후 민호 가족이 왔다. 김순애도 함께였다. 어머니 왔어요. 어서 와. 다들 앉아.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적당한 양이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연이 부엌으로 갔다. 괜찮아. 거의 다 했어.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그래, 고마워. 식사를 시작했다. 분위기가 따뜻했다. 할머니, 맛있어요. 희연이가 엄지를 치켜들었다. 그래, 많이 먹어. 장모님도 드세요. 민호가 김순애 앞에 반찬을 놓았다. 고마워. 김순애가 천천히 먹었다. 예전에 비하면 기적이에요. 지연이 말했다. 맞아.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났다. 지연이 일어나 설거지를 시작했다. 정희도 함께 부엌으로 갔다. 같이 하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지연아, 기억나니? 3년 전 추석? 네.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내가 8만 원 요구했었지. 네. 정말 미안했어. 어머니,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연이 정희를 안았다. 그 일이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 맞아. 고마워요, 어머니. 저희 가족 만들어주셔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함께 만든 거지. 두 사람은 웃으며 설거지를 마쳤다. 거실로 나왔다. 희연이가 김순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할미, 이야기해줘. 옛날에. 김순애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말은 어눌했지만 희연이는 집중해서 들었다. 할미 이야기 재미있어. 그래, 다행이다. 정희는 이 모습을 봤다. 가슴이 뭉클했다. 이게 가족이구나. 진짜 가족. 한때는 갈등의 상징이었던 설거지 그릇. 이제는 함께 닦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 한때는 냉랭했던 추석 명절. 이제는 따뜻한 가족의 시간. 모든 게 변했다. 저녁, 정희는 모두를 모았다. 다들 앉아봐. 할 말이 있어. 5명이 둘러앉았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야.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힘들었어. 서로 몰라서 상처 주고받았지. 네.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안다. 가족이 뭔지. 정희가 모두를 돌아봤다. 가족은 완벽한 게 아니야. 서로의 무거운 짐을 함께 들어주는 거야. 맞아요, 어머니. 민호가 말했다. 힘들어도 함께하는 거. 그게 가족이야. 정희가 김순의 손을 잡았다. 어르신, 고마워요. 우리에게 가족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김순애가 미소 지었다. 나도 고마워. 가족 돼서. 지연이 눈물을 닦았다. 희연이가 중간으로 뛰어들었다. 우리 가족 최고. 모두 웃었다. 정희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서로의 짐을 나누는 존재.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사랑이 자랐다. 더 깊은 이해가 생겼다. 더 단단한 유대가 만들어졌다. 고마워, 모두. 내 가족이 돼줘서. 정희가 말했다. 저희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 5명은 손을 맞잡았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보였다. 붉고 따뜻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 아니, 진짜 가족의 완성이었다. 비워진 그릇은 이제 사랑으로 가득 찼다. 서로를 채워주는 사랑. 함께 나누는 삶.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다.